책! 안녕하세요. 이포스 유형별 영어 독해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독해 문제 풀다 보면 간혹가다 문법 문제, 즉 어법 문제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네모 칸들을 쳐놓고 그 네모 칸을 잘 보면 두 개의 단어를 줍니다.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어법상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문제들.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각 A, B, C 중 각 네모 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어법 이해하기 문제 유형인데요. 아니면 네모 칸 대신에 밑줄을 쳐놓기도 해요. 밑줄을 쳐놓고 그 밑줄 쳐 있는 단어가 맞나 틀린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윗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법 이해하기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어법,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법을 잘해야 진짜 실력자인 거 아시죠? 오늘 3강 어법 이해하기 문제 유형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열심히 해서 어떤 어법 문제도 다 덤벼라 끄떡없다 하는 자신감을 키워보도록 해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네, 친구들 교재 18쪽 보세요. 교재 18쪽 보시면 문제 나와 있죠? 어떤 문제 유형인지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문제 1번.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네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어법 이해하기 문제 유형이 딱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스타일의 어법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이 3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문맥 속에서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법 문제에서는 네모 칸을 쳐놓거나 밑줄을 쳐놓거나 하는 특정 부분이 나와요. 그 특정 단어가 속해져 있는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문맥 속에서 어떻게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팁입니다.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할 어법 떠올리기. 선생님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요. 역시 특정 단어가 속해져 있는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어법을 떠올려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팁, 세 번째로 선택한 단어가 어법상, 의미상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 네, 최종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단어가 어법상, 의미상 자연스러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3가지 팁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Television specials or many other educational videos provide you with or on information about one subject.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적절히 끊어가면서 직독직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levision specials or many other educational videos까지 끊어볼게요.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끊고 주어를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새롭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직독직해법이 나옵니다. or 보이시죠? or은 해석하면 또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 보통 나오는 구문이 A or B라고 해서 A 또는 B라는 구문이 있잖아요. 자, A or B라는 구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병렬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번 직독직해법에서는 이렇게 A or B 같은 병렬 구조가 나오면 덩어리를 만들어주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A에 해당하는 텔레비전 스페셜 나오고 뒤에 쭉 B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덩어리 만들어주고 아, 이게 병렬 구조구나 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직독직해법 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A or B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병렬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and를 쓰기도 합니다. A and B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3가지 이상 나열을 할 때는 A, B and C, A, B or C 이런 식으로 마지막 거 하나 두고 and나 or 넣어준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병렬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텔레비전 스페셜 특집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TV 특집 프로그램 또는 많은 다른 교육적인 영상들은요. provide 제공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당신에게 제공을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무엇을 제공한다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죠. 무엇을 제공하냐는 거냐면 information about one subject.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요. 뭐에 대한 정보? 하나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자, 의미는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어법을 적용해 봐야겠죠. 자,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라는 뜻의 provide A with B라는 구문이 있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이 어법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적용을 해본다면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about one subjec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ith를 선택을 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The subject can vary or various by program, people, places, animals, or events. 계속 보면 the subject, 그 주제는요. 아까 말했던 주제를 받아주고 있죠? 그 주제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냐? vary도 있고 various도 있어요.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vary는 동사로 달라지다 혹은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various는 형용사로 다양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달라질 수 있다가 맞을까요? 다양한 할 수 있다가 맞을까요? 다양한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돼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적용할 어법을 떠올린다면 can이라는 조동사는 혼자 오지 못하고 그 뒤에 메인 동사가 되는 동사 원형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1학년 과정에서 배웁니다. 따라서 형용사가 아닌 동사 원형 very를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딱 very 선택하고 보면 그 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y program,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땡땡 컬럼하고 자세히 나오네요. people, places, animals, or events. 오호, 사람들, 장소들, 동물들 또는 그리고 그 사건들이라고 하네요. 지금 A, B, C, or D 하면서 또 이렇게 병렬 구조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병렬 구조도 눈치채 주시고요. Have you watched any nature specials? 하고 나옵니다. Have you watched, have you 하고 여기에 과거 분사 BP로 물어본다면 우리 회화 시간에 많이 배우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해본 적이 있니? 라고 경험을 물을 때 have you 과거 분사 무엇을 해본 적이 있니? 라는 표현이죠. 자, 적용을 해보면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자연에 관련한 특집 프로, 자연 특집 프로를 본 적이 있으세요? How about 무엇은 어때요? 라는 뜻이죠.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어때요? 뭐에 관한 유명한 사건들 또는 이상한 생물들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은 본 적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famous events 하고 or strange creatures 하면서 A or B 구문이 나오죠. 이렇게 병렬 구조가 나올 때는 하나의 덩어리째 묶어주자. 그러면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보시면요. creatures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create이라는 단어는 알 거예요.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you, are, e를 붙이면 creatures에서 창조물, 즉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생물, 생물체. 자, 여기까지 우리 독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TV 보면 특별 프로그램들 하죠. 특집이라고 해서 그런 특집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많은 교육적인 영상들이 여러분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정보를, 하나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 주제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예시로는 그것들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장소, 동물,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연 특집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유명한 사건이나 이상한 생물체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할까요?
They are the examples of TV specials. 그것들은요, 예시들입니다. 무엇의 예시냐면 TV 특집 프로그램의 예시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이 넘어가 버려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죠.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Nature Special, 자연 특집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Famous Event, 유명한 사건이나 이상한 생물에 관한 특집을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they가 바로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면 Let us look at some tips that will help you with or of your viewing. 자, let us 하면은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표현인 let를 풀어놓은 겁니다. 우리 무엇 하자라는 표현이잖아요. 보자. 무엇을 보자? 몇 가지 조언들을 봅시다. That will help you. 근데 그 조언들이 어떤 조언들이냐면요. 당신을 도와줄 조언들이래요. 어떤 걸 하는데 도와준다는 걸까? Your viewing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view 하면 시청하다라는 뜻이고 ing를 붙였더니 시청하는 것, 즉 시청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의미가 지금 파악이 됐죠. 당신이 시청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몇 가지 팁을 좀 보도록 하자라고 의미가 풀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어법을 적용해 보면 되겠네요. 누군가가 무엇 하게끔 도와주다라는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구문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이것 하게끔 돕다, 당신이 시청하는 것을 돕다, with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자, 계속 보시면 before you watch. Think of what you want to know about the subject. 당신이 시청을 하기 전에 쉼표에서 끊어보겠습니다. Think of 무엇을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What you want to know. 당신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뭐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그 다음, while watching. Take some notes of keywords to remember important ideas and write down any questions that arise. 자, while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while 하면 무엇을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의 접속사죠. 자, 여기서는 관련되어 있는 어법이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독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ile 나오고 뒤에 동사의 ing가 붙으면 해석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 이런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while 동사 ing면 무엇 하는 동안에구나. 적용해볼까요? 역시 시청을 하는 동안에 take some notes. 노트에다가 혹은 뭐 아무데나 필기 혹은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keywords를요.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메모를 해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important ideas. 중요한 생각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핵심 단어들을 한번 메모해 보세요 라고 나오고요. and 하면서 또 제안을 합니다. Write down, 적어보세요. Any questions, 어떤 질문들을 적어보세요. 그 질문들이 뭐냐면 that arise. arise 하면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생겨나는, 발생하는 그 질문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시청할 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좋은 팁들을 주고 있죠. 보기 전에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보고 있을 동안에는 좀 중요한 생각 기억해야지 하면서 핵심 단어들을 좀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뭘까 하고 질문들이 생겨나면은 그 질문들을 역시 적어보세요 라고 지금 조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보시면 After you watch, if someone else has watched the program, talk about the program together or write down your thoughts in your journal. 자,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너무 길죠.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직독직해법인데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직독직해법. 적절한 곳에 끊어주자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적절한 곳에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After you watch. 쉼표 나왔어요? 우리 쉼표에서 끊자라는 것도 직독직해였잖아요. 당신이 보고 난 후에는요. If
Someone else has watched the program까지 읽고 역시 쉼표였으니까 또 끊어볼게요. 만약에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가, 그 밖에 다른 누군가가 has watched, 보았다면,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면, 본 적이 있다면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그쵸?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together, 같이 라고 나오죠.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or, 또는 또 하나의 제안이 나오죠. write down, 적어보세요.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들을요. 자, in your journal 하고 나오는데요. 우리 전치사 앞에서 끊는 것도 기억하시죠? 당신의 일기장에다가 당신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라고 나오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A or B 구문이 나오죠. 자, 만약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봤다면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너의 일기에 너의 생각들을 적어봐 라고 지금 A or B 구문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after you watch, 시청하고 나서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청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그 subject,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고, while watching, 시청을 하는 동안에는 좀 중요한 생각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면 그런 질문들 역시 다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청이 다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프로그램 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혼자서 일기에다가 본 내용들 아니면 그에 관련한 생각들을 적어보라 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세 가지 조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독해해 봤는데요. 우리 어법 문제라서 쉽지 않았죠? 한번 그럼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뭐였을까요? A, with와 on 사이에서 골라내는 거였죠? 우리 의미 기억나십니까? 텔레비전 특별 프로그램 또는 많은 다른 교육적인 영상들은 당신에게 어떤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문제풀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의미 파악부터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 속해져 있는 문장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어법을 적용할지 생각해서 어법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어가 자연스럽게 문맥상 이어지는지 확인을 한다. 이게 바로 세 가지 팁이었는데 그 팁대로 한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어법은 바로 provide A with B,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provide A with B, 아까 전에 자막으로 나왔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렇다면 여기 그대로 따라갑니다. provide you, 네, with 써주고 B information,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당신에게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subject can very를 골라야 하나, verse를 골라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사실 골랐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시했던 세 가지 방법대로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의미부터 풀어보면 그 주제는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어법은 자, 여기 can이 보입니다. can은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혼자서 올 수 없죠.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온다라고 아까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이 관련 어법이고요. 이 어법을 적용을 해서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인 very가 와야 되는구나. various는 형용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 바로 뒤에 붙을 수 없구나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A with, B very 이렇게 거의 다 문제가 풀리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C 보시면
자, 이것도 의미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Let us look at some tips that will help you your viewing 나오네요. 자, 아까 전에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몇 가지 팁을 좀 보도록 해요. 그 팁은 바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시청에 있어서. 자, 여기서 관련된 어법 바로 떠올리셔야죠. 누구누구를 뭐 하게끔 도와주다라는 어법. help A, 그렇죠? with B라는 구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시청을 하게끔 도와주다 help you 하면 with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help you with your viewing 하면은 문법적으로도 또 의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with very with가 연결된 것을 골라야겠죠? 자, 그럼 문제 2번도 역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2번 보시면 보기의 단어나 어구를 활용하여 윗글의 제목을 쓰시오. 자, 제목을 쓰거나 고를 때에는 글의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죠. 자,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볼 때 좋은 팁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ips for viewing educational programs. 교육적 프로그램을 보기 위한 조언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 독해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다들 수고 많이 했죠. 우리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준비한 히든 픽처 게임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숨겨놓고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점점점 나타내는 이 그림이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히든 픽처 게임 시작합니다. 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stressed out이라고 해서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인, 스트레스 받아서 지쳐있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림 봤나요?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지난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30 몇 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여름날 이렇게 더워 보이는 인형탈을 쓰고 거리에서 홍보를 하던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나머지 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친구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거리에서 차가운 음료수도 주고 이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밝은 세상이죠. 스트레스 아웃이란 단어랑 너무 잘 맞는 그림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사진으로 히든 픽처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제 휴식 시간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어법 이야기 문제 유형 독해 연습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21쪽 보세요. 교재 21쪽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우리 예상대로 어법 이야기 문제 유형 나왔는데요. 이번엔 네모칸이 아니라 밑줄이 쳐져 있나 봐요. 지문을 살짝 훑어보시면 밑줄이 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법 이야기 문제 유형에 맞는 세 가지 팁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질판 보시면요. 네, B. 다음 인터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큰 제목이 있는데 자, 여기 인터뷰 글이 나오나 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job. on the job. job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일, 직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무 중에 직업에 관련한 인터뷰를 하러 갔나 봐요. intensive care unit nurse까지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intensive care unit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intensive는요, 집중적인이란 뜻이고요. care는 보살핌이란 뜻이에요. 집중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딜까요? 네.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네, intensive care unit 하면 중환자실이라는 단어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nurse, 간호사래요. 이름이 나오네요. 데이빗 힐, 데이빗 힐이라는 사람. 그리고 RN하고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RN 하면 Registered Nurse라고 해서 공인 등록 간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nurse, 간호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인터뷰가 간호사인 친구인 데이비드 힐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거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도 어디서 일하는지 나옵니다. Saint Mary Medical Center, Long Beach, CA 나오네요. 자, ST 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ST 점 찍히는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Saint라고 읽고요. 우리 보통 성인이나 아니면 교회 뭐 학교 이름 앞에 뭐 성 베드로 성당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는 성이라는 말을 붙이죠. 영어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saint예요. 즉 Saint Mary 하고 Medical Center 여기가 어디일까요? Medical 하면 의학적인 이라는 뜻이잖아요. 의학센터 즉 병원입니다. Saint Mary 병원에서요. Long Beach라고 해서 긴 바닷가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R하고 L하고 B가 대문자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하 지역의 이름이구나. Long Beach라는 곳. 그리고 CA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그 CA가 아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나타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나오고 누구를 인터뷰하는지 인터뷰하는 사람의 직업까지 우리가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 보도록 할까요? Question, 질문이 있어요. What got you interested in nursing? 네, 무엇이 당신을 잡았는가요?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Nursing. 자, nurse는 간호사고 nursing은 간호사를 하는 일, 간호사들이 하는 일, 즉 간호직이란 뜻이에요. 즉 이걸 정리해 보자면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간호하는 일에 관심이 있게 했습니까? 흥미롭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A 하면서 정답이 나오겠죠? 자, 이 데이비드 힐이라는 친구가 답을 합니다. When my mom got seriously ill, I decided to be a nurse and help her. 아하, 이 친구가 왜 간호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심각하게 아팠을 때, 편찮으셨을 때, 자, 쉼표에서 끊어볼게요. I decided to까지 하면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be a nurse.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요. And 그리고 자, 두 번째 help her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병렬 구조 나오죠? 병렬 구조 A and B라는 구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네, 덩어리 째 봐주자.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묶어주면 구조 보기가 좀 더 쉽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밑줄 치어 있는 부분이 바로 seriously입니다. A하고 나오는데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고민을 우리가 여기서 하셔야 돼요. 일단 의미는 파악이 됐죠. 우리 엄마가 아주 심각하게 아팠을 때라고 의미풀이는 했어요. 자, 그럼 이 의미에 맞게 관련 어법, 적용할 어법을 생각해 봅시다. 심각하게라는 뜻. 은 우리가 파악을 했고 seriously는 문법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사로 따지면 seriously 하면은 부사잖아요. 자, 부사가 나옵니다. 부사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ill이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죠. 네, 부사는 부사도 수식하고 뭐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타난다. 즉 여기에 seriously가 아니고 만약에 serious, ly가 없다. 이렇게 serious만 나오면 심각한, 아픈이라는 맞지 않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사가 나오는 것이 맞아요. 알겠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A가 어법상 괜찮구나까지 확인했고요.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What kind of special training is needed for your job? 무슨 종류의 특별 훈련이요? 자, is needed 필요로 합니까? For your job 당신의 일에 있어서.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is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 나오고 나서 needed 하면서 동사의 과거분사 나왔습니다. 비동사랑 과거분사랑 같이 나온다. 비동사 PP 나오면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수동태인 거 아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요구하다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요구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특별 프로그램이 요구됩니까? 라고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비동사와 과거분사 BP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자면 무엇 하게 되다 아니면 무엇 해지다 라고 수동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수동태까지 봤습니다. 계속 보면 I have a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저는 bachelor가 있어요. bachelor는 아마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독신남이라고 나올 거예요. 독신남이 있어요? 이상한 뜻이죠.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학사학위란 뜻입니다. 저는 학사학위가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이죠. 뭐의 학사학위가 있냐면 Science in Nursing. 아하, Science라고 해서 무조건 과학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학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호학에 학사학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Intensive care unit nurses must take a specialized training course for 8 weeks. 네, intensive care unit까지 하면 뭐였어요?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 간호사들은요 하고 뒤에서 끊어볼게요. must take, 반드시 해야 합니다. take, 취해야만 한대요. 뭘 해야 하냐면 뭘 취해야 할까요? specialized training course까지 하고 전치사 앞에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ecialized라는 단어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우리 specialized는 지금 specializ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이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specialize는 동사로 전문화하다, 전문적으로 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어서 d를 붙여버리면 전문화된, 전문적인이라는 과거 분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전문화되었냐면 뒤에 나오는 training course, 아하, 훈련 과정, 전문화된 훈련 과정이요 라고 과거분사가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specialized는 지금 specialize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ed 형태를 만들어서 과거분사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진짜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 과거분사 ed 형태 알고 있지만요. 선생님, 동사의 과거형에도 똑같이 ed가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하죠? 라고 질문들을 많이들 할 것 같은데요. 요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분사 ed 형태는 형용사 기능이 있고요. 동사의 과거형에다가 ed를 붙인 것은 동사의 기능이 있어요. 즉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과거분사가 되는 겁니다. 과거형의 ed는 생긴 거는 똑같지만 동사의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하고 중환자실에는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그런 훈련 과정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8주 동안에요. 오, 굉장히 길죠? 자, 그러면 Q 하고 또 질문 나옵니다. A 뭐라 했더니 자,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Talking with the sick person's family members are the hardest thing.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아픈 사람의 가족 멤버, 즉 아픈 사람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고 끊어볼게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오는 are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 동사가 맞을까요? 선생님, 여기 members 복수 형태 나오니까 여기 복수 형태인 동사 are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맨 앞에 보시면 talking이라고 해서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하고 are 아닌 is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벌써 문제를 풀어버렸네요. 그죠? 이따가 정답 확인하도록 하고요. They are usually scared, stressed out, and worried. 그들은 보통 무서워하고요, 겁먹고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가족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계속 보면 B, 또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데이비드 힐이 I like the moment best when I see anyone who was once very sick come back to the hospital to say thank you. 네, 선생님이 한번 끊어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좋아요. 언제냐면요. 제가 누군가를 볼 때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느냐? Who was. 한 번은
이전에 아주 아팠던 그 누군가가 돌아올 때요. 어디로? 병원으로. 뭐하러? To say thank you. 고맙다고 이야기하려고요. 즉 연결해보면 나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주 이전에 아팠던 누군가가 병원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순간이 가장 좋아요 라는 뜻이고요. 지금 come에 지금 밑줄 쳐져 있는데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볼 때 우리 의미 파악은 했기 때문에 관련 어법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관련되어 있는 어법은 바로 see, 지각동사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다라는 지각동사 see 누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러면 이 누군가가 이것 하는 것을 보다라는 구문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see 누군가 자 여기까지 who was once verse 이건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오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come이 오는 것이 맞고요. 계속 보면 Do you have any advice for prospective nurses? 자, prospective 하면 미래가 있는 유망의 이런 뜻인데 즉 미래의 간호사가 될 예비 간호사들에게 해줄 any advice 조언이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데이비드 힐이 이야기를 하죠. Volunteering at a local hospital and Spending some time with nurses to see what they really do would be a valuable experience. 굉장히 긴데요. 끊어볼게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지역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좀 보내는 것. 시간을 누구와 보낼까요? 간호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은요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would be a variable experience.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spending이죠. 자, 여기 ing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보기 위해서 관련된 어법을 보자면 자, 앞에 나오는 volunteering에다가 주목을 해주세요. 여기도 ing 나오고 그 다음에 and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ing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and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병렬 구조에서 이렇게 나란히 오게 되는 병렬 구조에서는요. 여기 나타나는 형태와 여기 나타나는 형태가 똑같아야 합니다. 여기 ing가 나왔기 때문에 and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역시 ing 둘 다 동명사로 맞춰줘야 한다는 어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어법 문제가 풀립니다. 그죠? 독해까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문제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보시면요. 윗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우리 아까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 C였죠. 그리고 2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위 인터뷰의 빈칸 A와 B에 각각 알맞은 질문을 쓰시오. 아까 전에 A, B 지금 빈칸 있었어요. A 질문을 하니까 아픈 사람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힘들어요? What is the hardest or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your job?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B 질문 보면 저는 아픈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러 올 때 가장 좋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What is the part you like most about your job? 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What is the best part about your job? 아니면 가장 좋았던 순간은요? What is your favorite moment in your job?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독해 연습도 마무리할게요.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e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You and I. 네, 우리 친구들 오늘 3강 어법 이야기 문제 유형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어려웠죠? 자, 어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법 공부도 병행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생님이 3가지 팁 드렸던 것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문맥 속에서 올바른 표현 찾기가 나오죠? 해당되어 있는 부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할 어법 떠올리기입니다. 어떤 어법을 떠올려서 적용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도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어가 어법상, 의미상 자연스러운지 확인하시면 어법 이야기 문제 유형은 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강 연결어 파악하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려운 공부였는데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Good job everybod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